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또 가볍게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게 사실 난 좀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이게 처녀총각들한테 성생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괜히 또 음담패설로 또 뭐가 될지, 또 여러분도 괜히 오해하면 어떨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 보면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나이 들으면 다 또 결혼하잖아요. 또 현재 애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내가 해도 일부러 성생활해라 이런 건 아니고 상식으로 좀 알아둬라. 그래서 사상 체질별로 보는 성생활의 이야기,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양과 서양의 성생활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전제를 좀 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상 체질별의 차이,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아까도 전제를 깔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를 깔기는, 이거는 미성년자는 없겠죠. 여러분도 물론 뭐 대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괜찮고, 물론 처녀총각들한테 이런 강의는 그렇습니다만 조만간에 결혼할 것이고, 또 뭐 내년에 결혼할지 5년 뒤에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혼할 것이고, 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괜히 오해하고 이러지는 마시라. 그리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성생활이다 하면 옛날에는 참 이게 금기시됐던 말이죠. 뭐 금기시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쉬쉬하면서 사는 얘기,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대놓고 말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양과 서양의 성생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 동양의 특징은 어떨까요?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의 특징이 뭘까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농사를 져요. 특히 우리가 논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한번 A라는 동네다. 그럼 거기 사람 계속 사는 거야. 또 기분 나쁘다고 뭐 딴 동네 이사 가고 그러다 논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개 태어나서 죽을 때도 그 동네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일이 없는 한. 그런 반면에 서양은 어떤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의 특징은 어떠죠? 가축을 먹여요. 그랬다가 풀이 다 없어졌어. 그럼 딴 데로 떠나요. 유목민족 쉽게 이동이 돼요. 이동을 하는 게 유목민족이고, 우리 동양민족은 정착해서 사는 게 특징이에요.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특징은 정착을 해서 계속 평생 사느냐, 수시로 이동하는 애의 차이죠. 그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뭘 의미할까?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하는 상대도 되게 아는 사람이야. 또 집안도 다 알아. 살아도 그 동네에 계속 살아.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그 동네에 계속 사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해도 좋으나 싫으나 그 마누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평생 즐겨야 돼, 성생활을. 성생활을 평생 즐겨야 되니까 한꺼번에 확 즐기지 않아요, 우리는. 동양민족은. 왜 그럴까요? 미우나, 그는 평생 할 즐거움을 나눠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따로 살아요. 남자는 어디 살아요? 사랑방에서 살죠. 여자는 안채에서 사는 거예요. 안채와 사랑채가 독립공간이에요. 전혀 공간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평생 사랑을 나누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안 만나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만나요. 그러면 재미가 소록소록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즐기면은 그 다음은 따분하고 진부해지는 법이에요. 세상의 철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즐긴 다음에 평생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대 생활 공간은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살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사랑, 여자는 안방 이렇게 따로 사는 거예요. 또한 남자가 안방 가고 싶다고 하면 허락받고 가죠. 우리는 허락받고 가. 남자가 안방 문 뚝뚝 두드려서 부인이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가는 거지. 남자가 그냥 문 닫고 그러면 그거 무식하다고 그러고 쫓겨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 옛날식 조선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여자가 뭐 피가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여건이 얼마나 셌는데. 남자가 부인하고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야. 여자가 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 같은 경우 시집을 왔다. 그러면은, 그 처가에서, 그러니까 자기 친자에서 올 때 논밭을 가져와. 그런데 논밭에서 나는 돈은 다 여자 목이야. 독립채산제. 안방 살림하고, 사랑만 살림하고, 독립채산제. 돈 쓰는 게 틀려요. 생산해서 쓰는 게 독립채산제. 따로따로는. 혹 그럴 수는 있죠. 사랑방이 너무 힘들으면 안방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안방이 살림이 너무 힘들어 사랑방이 지원, 이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제. 지금은 부부가 사는데 독립채산제랑 같은 거예요. 부인이 버는 돈 따로 쓰고, 남자 돈 따로 쓰는 거야. 요새가 통합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래. 그리고 여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여자 시집올 때 가져왔던 전답 있죠. 그거 다시 친자에 돌려주는 거야. 지금은 어때? 여자 시집올 때 갖고 온 거 다 남자 쪽으로 다 귀속되지? 그러지 않아요. 옛날이 더 여건이 더 셌어요. 지금보다 나아요. 그래서 또 이제 되게 계집종, 종을 데려갈 때도 여자가 시집올 때 들고 온 종, 그냥 평생 들고 살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독립채산제가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 또.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서는 뭐 경제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생활이 주된 초점이니까 어쨌든 동양에서의 성생활은 적당히 평생 즐길 생각을 하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난 횟수를 줄이는 거야. 자주 안 만나는 거야. 따로따로 사는 거야. 그랬다가 필요할 때만 합방하는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재미가 있어. 다 여러분들 주말 부부싸움 하는 거 봤어요? 주말 부부는 일주일 내내 못 만나고 하루 만나는 거야. 싸울 틈이 어딨어. 서로 사랑하고 이뻐해야지. 그리고 밉지 않아. 그리고 싸우면은 또 일주일 동안 못 보는데 어떻게 싸워. 웬만하면 서로 참고 이렇게 잘 지내죠. 주말 부부가 금슬이 더 좋아요. 오히려 매일 먹고 자고 매일 같이 자는 거야. 맨날 싸우죠. 왜 그럴까요? 알 거 모르고 서로 다 알아버리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못되게 맨날 같은 집에서 남자들 같이 자는 것만 나오죠. 그 서양 문화인데 우리도 그걸 받아 요새 그랬나. 그러니까 남자가 같이 사니까 얼마나 불편했어 여자가. 같이 자다가 남자는 시시때때로 물건이 쓰거든. 춘심이 돌아요. 여자를 품고 싶은 생각이. 그러면 그냥 껴안고 잔단 말이야. 여자가 싫어해도 남자는 강압적으로 성생을 한단 말이야. 그게 침탈이에요. 왜냐면 같이 자다 보니까 쉽게 된단 말이야. 같이 살이 부딪히니까. 물론 여자가 원할 땐 상관이 없죠. 여자가 싫어하는데도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많은 부부간에도 강간이에요. 그거 성폭행이야.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여자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 전통이야. 여자의 허락 없이 부부 생활했다. 말도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 우리의 전통인데 아주 우습게도 그것이 서양에 못된 게 들어와서 그게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어떻게 감히 여자한테 함부로 해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다. 내가 괜히 흥분해서 이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성생활이 그래. 그래서 남자들 같이 살다 보면은 여자가 때로는 생리하게 되고 뭐 이래요. 그러면 몸이 추워야 되고 지저분하게 돼요. 그거를 남자 다 보면 그건 별 좋지 않아요. 남자들 볼 때 항상 아름다운 걸 봐버렸다. 추한 걸 보면은 추한 거나 더러운 걸 보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감퇴가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막말로 말해서 여자는 약간 신비로운 게 좋아요. 약간 감추는 맛이 있어야 멋있어요. 우리가 치마를 입어도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치마를 입어서 막 보일 듯 말 듯 약간 뭐 허벅지가 보일 듯 이렇게 하면 멋있죠. 근데 홀딱 벗고 봐봐요. 별거 아니죠, 사실은. 사실 우리가 뭐 수영복 차림 별거 아니죠. 반스 차림이죠, 쉽게. 근데 반스가 보일록 말도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정말 섹시해 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뭔가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뭔가 감추는 맛이 있고 뭔가 하면은 더 맛이 나는데 톡 까놓고 얘기하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맛이 떨어져 버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남자자 이렇게 할 때 여자의 허락 없이 남자가 할 때 그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여자의 하고 남자가 맨날 같이 살다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게 돼요. 그러면은
여자에 대한 존경심, 여자의 아름다움이 감퇴가 된다, 오히려. 그리고 여자도 불편해.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남자 항상 같이 있으면은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계속 옆에 붙어 있다. 그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항상 우리가 화장을 하든지 얼굴을 가꾸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화장도 지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남편이 매일 보여준다.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 시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동양의 특징이다. 요새 우리나라가 자꾸 뭐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의 그 뭐 때 맨날 같이 사는 것만 나오니까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확 맨날 같이 있었죠. 신혼 초에는. 그랬다가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식는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헤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바람 핀다든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한꺼번에 다 불살랐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부해지는 거다. 그거를 평생 나눠서 즐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쓰니까 나중에 없다. 이런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랑방 안방을 따로따로 썼다. 쉽게 말하면 각방 것처럼 한 거예요. 따로따로 산 거야. 그러다가 그 부부관계 하고 싶을 때만 같이 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같은 침대에 잔다고 해서 매일 섹스하겠어요? 아마 매일 섹스하면 아마 한 1년도 못 가 사람 죽죠. 코 풀리고 죽을 거야.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설에서나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물론 신혼 초에 약간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3년, 5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초능력자인가? 그거 되는지 않는 거고. 어쨌든 같이 잔다고 맨날 섹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만 하니까 오히려 따로 자.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옛 의서에 보면은 같은 이불을 덮고 남녀가 같이 잔다. 그거보다는 한 방에 쓰더라도 다른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유리하고 그게 더 오래 살고 양생에 좋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는 방을 다르게 쓰는 게 더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건물을 달리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양생에 좋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적당히 억제하고 적당히 평생 즐기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지혜다. 요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이제 쭉 우리나라의 성생활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동양민족의 특징이다. 농경민족에서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런 걸 응용을 하는 거였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땠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불필요하면 버려야죠. 우리도 이사 갈 때 불필요하면 버리고 가죠. 한 군데서 오랫동안 살아요. 별짐이 다 돼. 창고에 푹푹 쌓여. 10년 전과 20년 전과 못 버리고 그냥 있어. 하여튼 이사를 가면 어때요? 이삿짐이 가벼워야 돼요.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면 버리고, 불필요한 건 버려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유목민족은 어떨까요? 이사할 때 짐이 되면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요. 노인네가 있다. 노인네는 짐이야. 유목민족 볼 때는. 그러니까 노인네는 버리고 가는 거야. 임산부다. 배가 뚱뚱하다. 그건 버리고 가는 거야.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의 특징에서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노인을 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돼요. 이동을 할 때는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동에 지연을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농경민족. 농경민족은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져요. 나이가 50살이라고 해봤자 50번의 경험밖에 없는 거야. 70살이면 70번이에요. 100번 넘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농사를 짓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물론 지금 온실이니 뭐니 1년에 몇 번 농사, 그래도 쌀 농사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물론 이모작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에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농사.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동을 별로 안 하니까 노인네를 모시고 있어도 노인의 지혜가 더 필요하니까 노인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노인네가 지혜를 얻어야 농사를 더 잘 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민족은 노인을 공경하는 거 우대되는 거야. 서양 눈에 볼 때는 괜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노인네는 쓸데없는 짐인데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현대화가 되고 소금문에도 이제 현대가 되면서 왜 노인을 공경하지 않을까요? 정보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농사를 별로 안 져요. 물론 농사 짓는 분도 지금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돼서 공장이라든지 산업, 뭐 IT 산업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는 새로운 신기술 익혀야 돼. 노인네의 경험이 별 필요 없어요. 인터넷을 하는데 노인네가 잘하나? 못하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잘해. 새로운 IT 산업 더 잘하고 감각이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인네가 짐이야. 그러니까 별로 공경할 생각을 안 해. 노인네한테 잠을 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산업사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구조 변혁이 되니까 그 예전의 노인을 공개되는 마음은 남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실은 안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노인을 푸대접한다. 이런 갈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서양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동양을 보면 이상한 거야. 왜 노인한테 쓸데없이 그렇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왜 그럴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우리를 되게 부러워하는 게 또 노인네가 되면 그걸 알죠. 자식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야. 근데 한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뭐 해외 토픽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데 민족의 대이동을 하더라. 몇 천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유모를 찾아가고 조상을, 이 서양에 있는 노인네들 그걸 보면 눈물을 철철 흘려 눈물을 흘려. 이런 동네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부러워. 내가 나중에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소원을 하는 유럽의 노인네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네는 푸대접 당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그게 전통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 다시요. 이제 원론으로 와서요. 유럽에서는 유목민족에서 이동할 때 짐을 버린다. 그러니까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 중에는 섹스를 못해요. 자, 여러분 차 속에서 섹스하기 좋아요? 운전하면서 섹스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마차 타고 갔겠죠. 마차 타고 가면서 섹스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불편해요. 그랬다가 목적지 도착하면은 그동안 못했다가 하니까 왕렬한 섹스욕이 나타나죠. 성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녀촌이나 이런 거 어디에 발달해? 육아가 어디에 발달해? 기차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 왜냐하면 여행 중 이동을 하다가 객고로 풀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게 특징이다. 여행 중에는 섹스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도착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이동 중에 못하다가 딱 하고 하니까 섹스욕이 강렬해져. 못하다 하면 강렬해지죠.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떠나,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렬해져.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애인이 군대를 간다. 3일 뒤에 군대 간다. 그럼 하루 종일 붙어 있죠? 왜냐면 시간이 한정됐으니까. 또, 여자가 뭐, 예를 들어 뭐, 백혈병 가서 죽을 것 같아. 그럼 하루 종일 붙어 있죠. 왜 그래요? 영원히 헤어지니까. 그러면 섹스가 강렬해요. 그래서 제가 러브 스토리 보면은 되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여자가 폐병 걸려서 시한부 인생인데 뭐, 왜 더 짜릿하거든. 한정되니까 그래요. 또 남자가 뭐, 군대를 가니까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다. 이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아까 짐이 되면 버리고 한다. 여자가 임신했던 건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 A라는 데에서는 부인이 있었는데 버리고 또 B라는 동네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갑자기 성욕이 끊어. 그러면 새로운 여자를 얻어요. 그러다가 또 C로 가요. 이런 역할.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가 바뀌는 거야. 우리도 되게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이야기나 뭐 소설 같은 거 뭐 출장 가다가 되게 바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출장을 가서 여행을 떠나면 괜히 집을 떠났던 해방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풀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그럴 때 바람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이 본능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섹스 파트너가 몇 명이 되겠죠. 지금도 통계를 보면 뭐 섹스 파트너 평생을 뭐 3명인가 뭐 5명인가 어떻게 된다죠. 그 이유는 그런 전통 유목민족 특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유목민족은 그렇게 정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농경민 동양에서는 계속 그 자리에 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뭐 정조를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평생 섹스 파트너 바뀌지 않는 거야. 한 사람하고 1대1로 계속 하는 거야. 이런 게 전통으로 남는 게 그런 거야.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양 민족에서는 그 섹스 파트너가 바뀌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곧 떠날 거니까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 라는 특징. 아까도 군대 가기 전이라든지 여행을 떠나 그러면 계속 같이 있죠. 그런 특징이다. 우리도 주말 부부 보면은 주말에 딱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주말에 빠이빠이 시간까지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섹스도 강렬하고 참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서 항상 드라마 뭐 텔레비전에 이런 거 보면은 꼭 부부가 나오면 꼭 같은 침대에 자는 것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그게 들어요. 사실 서양에서는 이동 중에 못 하다가 휴식을 취할 때만 같이 있는 건데 농경민족이나 우리 산업사에서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맨날 그런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게 된단 말이야. 알 거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서양의 그 차이가 좀 나타난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문화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성생활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사담을 하나 더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랑방에 내가 있다가 안방에 가고 싶다. 그럼 어떤 사인을 보낼까요? 뭐 무식하게,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 보고, 나 오늘 섹스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달을 얘기해. 오늘 밤에 달이 뜨겠습니까? 다 은어를 보내요. 달은 의미죠? 달이 뜬다는 거는 여자의 정기가 충만해지고, 섹스의 욕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안방에서 이제 되게 그런 것도 이제 하인을 통해서 하죠. 종을 통해서 이제 사인을 보내죠. 오늘 밤 달이 뜨겠냐. 그래서 메시지를 딱 보내면 안방에서 오늘 달이 안 뜨겠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또 안방에서 오늘 달이 뜨고 보름달이 뜰 것 같다. 그럼 남자가 알았다고 사인하고 밤에 가는 거죠.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옛날 전설하고 이런 거 보름달이 떴을 때 남녀 간의 섹스가 많이 이루어지죠. 또 사랑의 무르기가 그 이유는 보름달이라는 것 자체가 음기의 상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성욕을 끌어올리게 만나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더래. 여러분 연애 소설을 보더래. 어떤 게 나아요? 보름달이 떴을 때 남녀 간에 데이트하다가 사랑이 무르익고 또 보름달이 술잔에 비치고 사금팔에 비쳐서 반짝 빛날 때 그 호숫물에 달빛이 비추고 그것이 잔잔하게 달빛이 깨져나가고 이런 소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정말 정감 있고 뭔가 그 성욕도 은근히 들면서 은은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달을 음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자들이 생리불순이다 뭐 아니면 아기를 갖고 뭐 그 달을 보름달을 보고서 음기를 마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여자들이 처녀들, 시집안간 처녀들, 그 뭣도 모르고, 보름달처럼 한숨을 쉰다든지, 야, 멋있다. 이러면 어른들을 혼내키죠. 왜 그럴까요? 보름달을 보고 멋있다. 한숨 푹 쉬나. 여자가 바람 들었다. 내자면은 섹스하고 싶다라는 충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녀가 그러면은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혼내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섹스하고 싶다는 은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여자가 보름달이 멋있다. 하면 예전 사인은 뭘까요? 그게 나는 너하고 섹스해도 좋습니다. 라는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데이트 하다가 달 보고 여자가 먼저 달 멋있다. 무지하게 멋있지? 이런 말 먼저 꺼내면은 그게 우리 동양 전통의 상식으로는 그게 여자가 먼저 너하고 섹스하고 싶다라는 표현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삼가하는 것이 뼈대 있는 집안, 전통 있는 집안에서는 그걸 함부로 그런 말을 안 쓰고 뼈대가 없는 집안, 쉽게 말해서 이게 전통이 단절된 집안에서는 그걸 함부로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좀 좋겠다. 나 괜히 또 달 얘기까지 했는데 상식이다 보니까 그래. 교양이니까 교양답게 들어요. 그냥 야그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서론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체질별의 성생활을 보면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민이다. 소민은 무드를 좋아해요. 은은하고 부드럽고 소민을 보면은 심지어는 이런 데를 만져봐도 딱 만지면 으악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소민은 강골이 아니고 약골이에요.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예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소음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다 차가운 건 아니에요. 소연도 손 차가운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음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랫배를 만지면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불감증에 걸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애인을 사귄다 할 때 소음인 여자인데 손발이 차갑다. 그러면 이 여자하고 섹스할 때는 여자가 불감증에 가깝겠구나 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또한 임신하기도 어려워요. 여자가. 소음인 여자는 배가 따뜻해야 돼요. 손발이 따뜻해야 정상이에요. 손발이 너무 차가우면 힘들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여자는 반드시 목욕을 하든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손발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성감을 느껴요. 자, 다시 한번요. 소음인 여자는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섹스를 하면은 성감을 별로 못 느껴요. 불감증 느끼질 못하니까 괴롭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그거 즐겁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은 쾌감이 안 나면 애기 별로 안 나와요. 이 남자가 남성을 여자의 질에 삽입을 했을 때 윤활유 같이 애기 나와줘야 부드러워지고 피스톤 운동이 잘 돼요. 왕모도 되는데 애기 별로 하면 아프겠죠. 그러면 여자는 괴로워요. 섹스를 하고 나도 몸이 힘들고 아랫배가 뻐근하다든지 찢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질 부분에 상처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애인이라든지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이 소음인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손발을 따뜻하게, 손발을 따뜻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샤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니면은 따뜻한 세수대에다 물 넣고 손발을 닦는 거야. 발 닦듯이. 때빗기라는 뜻이 아니라 손발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야. 따뜻하게. 또 그런 방법도 아니면 애무를 충분히 하든지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곳에 해서 손발의 기혈순환이 돼야 자궁의 기능이 좋아져서 섹스의 즐거움을 느껴진다. 소미에서.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무드를 중시해요. 조용하고 안정, 누가 볼 것 같다 이러면 절대로 섹스가 안 되는 거야. 정작 독립된 거, 물론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데 누가 볼 것 같은데 다 하진 않죠. 근데 특히 소음인들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건넌방에 시어머니가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러면 못하는 거야. 시어머니 올라왔을 때는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강박관념이 시달린단 말이야. 소리가 안 들려도 들릴 것 같다. 라는 생각만 들어도 소음인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계속 섹스하자고 한다. 그러면 소음인은 그거 싫은 거야.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분위기를 따져주고 무드, 그리고 조용하게 거칠은 행동은 좋지 않다. 정말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느긋하게. 그래서 서서하게 손발이 따뜻해지도록 그러면서 돼야 좋다. 라는 거를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쾌감을 못 느껴지고 괴로워지니까. 자, 그런 반면에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 우리는 흔히 태음인을 얘기할 때 둔하다. 그렇지 않아요. 태음인은 자기 일에 대해서 민첩해요. 하지만 태음인은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져요. 태음인은 되게 받기를 좋아해요. 상대방한테 애무를 당하려고. 아니, 상대방한테 받기를 좋아하지. 내가 상대방을 봉사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물론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세밀하게 하질 못해요. 오히려 소음인 같은 사람은 그 봉사도 잘해요. 상대방한테 쉽게 말하면 속된 서비스 해준다 그래. 근데 태음인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워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태음인들 중에는 성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연근을 먹으래. 연근. 우리가 태음인 여자들이 불임증이다 할 때 우리가 연근을 꼭 써요. 사실 연밥을 쓰죠. 연꽃의 열매를 약을 쓰는데 연근을 먹어주면 그게 좋아져요. 진짜로. 성생활이 잘 되고 또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 태음인들은 임신을 잘해요. 내가 보면은 이제 나는 신분이 한의사 신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봐요. 소음인은 불임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태음인은 불임 환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극히 무지하게 적어요. 쉽게 그리고 태음인은 다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임신을 잘하고 출산을 잘해요. 피임하고 조절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은 참 많이 날 수 있는. 그래서 불임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튼튼한 게 태음인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깊이 얘기하면 좀 뭐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소양인의 경우는 소양인은 색감을 중시해요. 색감. 눈이 밝고 한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좋아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색다른 경험. 예를 들어서 소양인의 섹스에 진배진다. 그러면은 장소를 바꿔 산다든지 여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호텔에 간다든지 아니면 침실 분위기를 바꿔준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섹스하는 체위를 바꿔줘. 이런 어떤 변화들을 적당히 주면은 소양인은 상당히 즐거워해요. 근데 항상 똑같은 것만 방법을 한다. 지겹죠, 소양인은. 그러면 싫어해요. 다시 한 번요. 내 상대방의 소양인이다. 그랬을 때는 섹스하는 분위기나 방법, 체위, 기타 등등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게 소양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소양인은 하지만 소양인 중에 소양인은 예상으로 비대신수하다 보니까 신기가 약해서 애기 들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양인 중에 특히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애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리고 소양인 중에 불임 환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신기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기자를 먹어요. 구기자. 구기자를 약 처방할 때 꼭 써요. 차로 먹을 때 구기자차를 먹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어쨌든 소양인 중에 새로운 변화를 즐겨주는 게 좋겠다. 물론 부부간에 합의가 돼야겠죠. 괜히 또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되는데 괜히 엉뚱한 거 같은데 이러면 또 곤란하겠죠. 어쨌든 철저하게 동양의 특징은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든지. 부인의 허락 없이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동양 문화에서는 그거는 쌍놈이나 그러는 거지. 뼈에 있는 집안은 상상이 안 되는 거다. 라는 걸 꼭 명심하고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이 태양인의 경우, 태양인은 예상외로 섹스에 담담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섹스를 확 몰입도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고 담담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쾌락을 더 즐겨야 해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태양인의 경우는 성적인 게 되게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양극화가 나눠진다라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태양인 보면은 태양인도 호기심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또 금방 돌아와요. 그런 좀 특징들이 좀 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태양인들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 태양인 같은 거 술 먹고 바람 피기가 잘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주색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예전부터 태양인을 조심하려 주색에 빠지기 쉽다라고 해서 경계를 많이 해요. 그런 특징은 물론 소양인도 주색에 잘 빠지기도 해요. 근데 술에 더 잘 빠지는 거는 태양인에 그렇고 소양인은 색에 더 빠져. 색이라는 건 여색에 더 잘 빠진다는 의미죠. 이제 그런 좀 특징이다. 그리고 특히 소양인 남자들은 바람을 잘 피는 이유가 그 여색에 약해요. 술 먹고 기분 좀 그냥 빠지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서 바람 피기가 쉽다. 요런 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출장 가는 남편한테 새우젓 안 주죠. 새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는 남편한테 새우 준다는 얘기가 밖에 나서 바람 펴라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죠. 뭐 그런 건 음식 이야기에서 하는데 내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이번 시간에 얘기한 거는 그 동서양의 그 문화적인 차이로 성생활의 특징이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현대는 농경민족에서 현대산업화가 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런 혼재된 문화, 서구 문명들은 혼재된 사회가 됐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체질별로의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더라. 요런 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제는 그 체질별로 본 성생활 이야기인데 체질별 이야기는 적게 됐고 동서양의 차이라 문화사적인 얘기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다 상식선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문화생활 차이나 아니면은 체질별 차이에서 이런 성생활 얘기한 거지 괜히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 곡해하지는 마시라. 그러면 수업을 위하고 학습을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